자, 종부세 이제 얼마나 부과됐는지 나왔죠? 94만 7천 명. 그리고 5조 6,789억이 부과가 되었고, 어디에 많이 몰려 있어요? 서울과 경기. 여기가 급격하게 늘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이 부과가 되는데, 부과 인원이 급격하게 늘은 데는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뭐 전북, 전남 이런 데가 엄청 많이 늘었죠. 세종 175%예요. 세종 같은 경우 종부세가 제일 많이 올랐죠. 여기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거 다 구라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자, 공시가격 70% 이상 올랐죠. 그런데 공시가격 오르고 종부세 부과될 때 다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하더니 세종 전세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요것만 봐도 다 나오는 건데, 공시가격 제일 많이 오른 세종에서 전세로 떠넘기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종은 전세가율도 굉장히 낮아서 전세가격 올리기 좋은 지역인데, 대전에서 왜 세종으로 넘어와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격, 그리고 신축, 신도시 개발이 됐고, 그쪽에 이제 뭐 학군도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높지 않았죠. 왜? 워낙 투기 수요가 많아서. 워낙 공무원들이 거기에 안 살고 다 전세 내주고 있으니까, 전세 매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시가격 잔뜩 높여놨더니 떠넘길 수 있냐? 못 떠넘긴다. 왜? 내놓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전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상황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인 거죠. 그런데 매매랑 달리 전세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매매는 그냥 호가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세는 호가 막 올린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안 되죠. 왜냐면 사람들의 여력은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내놨는데 보통 갭투기는 그 갭만큼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조금 더 자기 자본을 대출받아서 하든 뭘 하든 자기 자본 더 마련하더라도 전세를 빨리 구해야만 손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높여서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경우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 공급이 적어질 경우죠. 근데 공급이 적어지는 경우는 입주가 적어서 공급이 적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 입주가 적어도 플러스니까. 그렇다면 공급이 적어지는 경우는 멸실이 나거나 혹은 수요가 몰려서 전세 매물이 빨리 빠졌을 경우가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거나 금리가 올라가서 수요가 여력이 떨어져서 줄어드는 경우, 그럴 경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당연한 상황인데, 종부세가 비싸니까 내가 마음대로 비싸게 놓고 싶으면 마음대로 비싸게 놓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그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시장 논리랑 맞냐. 시장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면서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수요 공급 상관없이 비싸게 내고 싶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시장 논리예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다 구라쟁이들이다. 자, 생활비도 부족한데 빚내서 종부세 내라는 거냐? 송파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한 채 대출금 받느라 생활비도 부족한데 세금만 월 50만원씩 내게 생겼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출금 갚느라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면 영끌했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라도. 무리해서 집을 샀으니까 사실 세금 월 5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저렴할 때 샀으면 대출 부담이 크지 않죠? 그리고 대출 부담이 크게 샀으면은 월 50만원 가지고 징징대기에는 이미 다 경고 나온 상황이죠. 진짜 과거에 사가지고 난 집값 오를 생각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서 종부세를 내다가 생활비도 부족해서 팔게 되었다. 그게 집값 떨어질 징조 아니에요? 종부세든 재산세든 이건 보유세라고 그러죠. 보유세를 왜 내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내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을까요? 근데 송파구에 집 살 정도의 사람이 생활비도 부족할 수가 있냐?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죠. 몇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세금만 월 50이면 600인데 600 낼 만큼 급등한 사례였다. 그러면 그 전에도 굉장히 아무리 오르기 전이더라도 비싸게 샀을 텐데, 없는 사례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누가 인터넷에서 소설 써놓은 거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강북 아파트도 무더기 종부세 1주택자 배려한다더니 얼마나 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년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강남은 이제 5년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5년간 2억 원 낸다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떨어진다. 지금 가격은 계속 유지돼서 가격이 나갈 것이다. 시가 17억이 종부세 8만 원이에요. 이거는 물론 장기 보유 세액 공제 받았기 때문이죠. 즉 아까 송파구 이야기 나온 거 뭐예요?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거의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장기 보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비쌀 때 엉클했다. 비쌀 때 엉클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무리하게 집 샀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큰 거지. 은행에 내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종부세만 아깝게 느껴지죠. 왜? 은행은 자기 선택이고 종부세는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경고는 분명히 이번 정부 때 계속 들어왔고, 세액 공제 못 받을 정도면은 이번 정부 때 샀다는 얘기죠. 거의 내지 않는다. 장기 보유한 사람들. 가격이 17억짜리인데도 종부세 8만 원이니까.
25억 아파트가 72만원, 그랜저를 사도 65만원. 이게 무슨 폭탄이냐. 1억 소득세가 35%인데 종부세가 폭탄이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폭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방금 송파구 1주택자 사례는 거짓이거나 누가 그냥 글 올려놓은 것을 사례도 따지지 않고 기사에서 갖다 붙인 거. 그냥 복붙해서 갖다 붙이는 거 많잖아요. 이번에도 종부세 누가 비싸다 한번 올리니까 계속 그냥 복붙해가지고 복붙한 기사들 쭈르륵 올라왔고, 특히 지럴드에서 엄청나게 많이 호도했죠. 다 그럴 뿐이다. 지금 누가 대부분 부담해요? 얼마나 낸다고 1주택이?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기사도 뜹니다. 1주택 비싼 거 가진 사람이랑 같은 가격으로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교를 했는데 다주택이 훨씬 더 세다.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너무해요? 다주택이 문제인 건데. 내가 거주하지 않을 집을 사서 다주택자들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면 사서 임대료를 작작 올리든가. 이번에 전세가 올리는 거 보면 작작 올리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사가지고 남 좋은 일 해줘요? 자기 시세 차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요가 살 것을 먼저 선점해서 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차익을 남겨서 비싸게 되팔렘짓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안 쓰고서 새 걸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중고로 쓰고 있으면서, 혹은 세입자가 중고로 쓰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다주택은 당연히 죄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악은 맞죠. 2% 부자 등 세금의 역습, 전월세 더 올려서 세금 충당. 18년 된다는 사람은 한 번도 집을 안 사본 사람 개소리 집어쳐요. 종부세 싫다고 해도 집 안 판다, 전세금이나 월세 올려서 충당한다. 이게 집을 한 번 사본 사람들이지. 리먼 때 안 두드려 맞아본 사람들이죠. 누구를 바보 취급해요? 범죄자 취급에 세금 폭탄이다. 어떤 범죄자 취급 당했죠? 범죄자 취급 당하는 인간들은 범죄자 취급 당할 짓 하죠. 담합을 한다든가 불법 청약, 자전거래,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범죄자 취급 받는 거지. 나머지를 범죄자 취급했어요? 그래, 세금 폭탄은 당연한 거죠. 세계적으로 맨날 유례가 없대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면 종부세, 재산세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보유세로 외국처럼 때리면은 서민 부담이 커지죠. 근데 집값 올려놓은 거는 가수요들이 다 올려놨고 다주택자들이 다 올려놨는데 왜 그걸 서민 부담으로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로 이중과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투기꾼들이 들어오기 좋으니까 남의 돈으로 재산세, 종부세 이중과세 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재산세율이 높냐 낮냐를 보면 되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율이 낮죠. 그 중에서 다주택자 종부세만 특별히 많이 때린다. 이게 뭐가 문제냐? 시장을 왜곡하는 게 누군데? 매물 잠금 심화될 듯 증여로 버티기 들어간다. 자, 2020년 기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주택자 가운데 세부담에 증여에 나선 고객이 정말 많았다. 상당수는 미리 증여 절차를 마쳤다. 2019년 기사에도 모 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3월 이후 증여를 할 다주택자는 거의 다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했다면서요. 2019년에도 다 했다고 그러고 2020년에도 다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증여할 게 남아있대요. 지들이 한 말 계속 모순되어 가면서도 계속 똑같은 프레임 만들어서 우기고 있다. 다 했다. 올해는 진짜로 다 했다. 그래서 올해 또 한다. 희망사항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했다면서요. 즉 부담이 커질수록 증여가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분산이 되는 거죠. 주택이 분산하면서 증여로도 못 버티는 경우 결국에 나오는 거예요. 15년째 폭탄 타령 이야기하고 있다. GDP 대비 부동산 자산 가액은 많은 국가가 400%인데 대한민국은 800%에 육박한다. 최고의 부동산 공화국이자 투기 공화국이다. 이걸 막으려면 투기 수요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 중점적으로 막는 거예요. 규제가 다. 맨날 세금 폭탄론 부각하는 보도들 이어가고 있는데 25억 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자도 152만원 낸다. 종양일보 3배 급증 막 42% 늘었다. 배를 잘 만드는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내년엔 더 오릅니다. 버틸 수 있으면 계속 버텨봐라. 버텼다고 칩시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재작년은 증여로 버틴 게 아니라 안 팔려서 일단 증여했는데 못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은 그래도 계속 오른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르네? 계속 오른다는 말이 맞겠네? 이 말에 넘어가서 증여로 했든가 아니면은 양도를 못 넘겨서 증여를 한 거지. 지금 증여하는 건 이제 못 팔았는데 내년에 폭탄 또 맞을 것 같으니까 증여하는 거다. 결론, 종부세 폭탄 1주택자는 폭탄 아니다. 근데 1주택자 폭탄인 것처럼 막 대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종부세까지 많이 내요. 그 대출 무리하게 받은 사람들이죠. 한탕 노리고. 두 번째, 그럼 다주택자는 폭탄이 맞냐? 다주택자는 폭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폭탄. 집값 떨어질 때까지는 폭탄 계속 안고 가는 거다. 자, 위헌이냐? 그거는 우리나라만큼 투기 공화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외 사례랑 비교하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적게 내는 것 같아요. 거품 많이 낄수록 많이 억제하기 위해서 넣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자산이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고 의식주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 세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증여?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구라다. 작년에도 다 했고 재작년에도 다 했다며요. 근데 올해 또 증여할 게 남아있어요. 다 한 게 아니라 버티다가 더 비싸게 팔던가 팔리지 않으니까 증여해서 넘기는 거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 결국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매물로 내놓는 사람도 있다. 매물 증가하는 거 보면 나오지 않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가 올린다? 이거는 페이크 뉴스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